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말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여러분들 잘 견디셨을까요? 금요일 시장만 바라본다면 개인의 매도 물량이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역시도 눈에 띄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남은 2023년도를 과연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인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기회들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저희가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키워드림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딱 한 번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대응들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참여 코드 타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의 전략집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방법들 가득 들어있고요. 그와 관련한 자료들 또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까지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오사무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전략들 받아볼 텐데 특히나 저희가 지난주에는 시초가 매매 전략부터 해서 어떤 전략들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엄청난 수익률을 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장이고요. 자, 우선은 시장에 관한 분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장 전문가님은 산타 랠리, 연말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국내 증시에 관한 흐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이 시간은 주간 상황을 정리하고 또 주간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장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한 주간 마무리 그리고 다음 시장에는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혹시 앵커님 그중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이요? 그 스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항 그것은 잡는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 7가지. 제재수 깊게 쓰시. 네. 저항을 잡는 기준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는 기준. 뭐 클라우드 니어 뭐 예, 이런 그것도 것들.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있을 수 있고. 원투 쓰리 하면 패턴, 컵앤핸들. 예, 네. 아주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짚어내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 네. 예, 굉장히 핵심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저항을 잡는 기준에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클라우드를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건 굉장한 겁니다. 맞아요. 왜 굉장한 건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서 어떤 분은 긍정의 시각을 갖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정의 시각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평선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평선 다 뛰어넘었어요. 자, 일목균형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어보면 이평선을 다 돌파했죠. 그럼 이걸 보면은 긍정의 시그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이평선 다 돌파했고 일봉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뭐 저항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전고점은 2611 그리고 어제 갔던 고점은 2574 이제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삼봉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계속 그어드렸죠. 그어드렸는데 거기를 돌파했죠. 삼봉을 돌파했으니까 이젠 여기가 지지가 돼서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이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속고 속이는 전쟁터와 같은 시장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지표 추가를 해볼게요. 지표 추가. 그다음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일목균형표 한번 넣어보세요. 일목균형표. 그럼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저항을 잡는 기준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구름점 상단,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말씀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삼봉 저항을 언급드렸고요. 지금 무엇을 체크해야 되지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앵커님께서 표현하셨던 클라우드. 예, 맞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캔들이 가는 방향에서는 클라우드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오픈하기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이 아침에 시청하신 맞아요. 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클라우드 이 평평한 자리 이것은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표시가 돼요. 평평한 매물대 이것은 강력한 매물대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2,575예요. 2,575. 근데 어제 갔던 고점이 2,574.23. 1포인트 모자라죠. 근데 근처에 온 거는 마찬가지예요. 맞네요. 네. 온 거죠. 저항대, 강한 저항대를. 삼봉의 저항을 넘어서긴 했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영망치 형태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75라는 이 포인트를 감안했을 때 이 저항이 좀 강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삼봉을 넘어섰다라는 것 때문에 환호할 건 아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선 하나가 있죠. 이 선이 바로 주봉 120주선입니다. 120주선 강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120주선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은 조금 상승하더라도 2,575포인트 전후한 그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방향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산타 랠리라는 것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연말을 향해 가는 가운데서. 산타 랠리는 곧 연말도 상승하고 또 연초도 바통을 이어주면서 상승 이어가는 패턴으로 봐야 되는데 일주일간 어떤 패턴이 주어질까? 저는 이제 일봉 상황에서의 클라우드 니어 그리고 주봉에서 120주선 저항을 감안했을 때 여기를 가뿐하게 넘어가는 그 흐름으로 전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현재 이제 개인들의 매물,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맞아요.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건데 기관계 외국인이 참 어떻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로 받아내고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의식한 물량, 개인들도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 회피 정도 물량을 내놓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은 선수죠. 올해 시장에 머물렀던 개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저항들을 의식하면서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대응하셔야 되고 특히 주봉에서 120주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향하는 게 아니라 하향을 하고 있죠. 하향하는 120주선은 강한 저항입니다. 이건 꼭 참고하세요. 상승하는 저항대는 그렇게 강한 저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향하는 중장기 이평선은 강한 저항대가 되더라. 이것은 꼭 참고를 하십시오. 자,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다우존스 지수는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어요. 맞아요. 사상 최고치예요. 네. 야, 그러면 이거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치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럴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점을 경신할 때 어떤 패턴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잖아요. 신고점 경신할 때 그렇네.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신중해야 된다. 경계 모드가 발동되어야 된다. 다우존스, S&P 500, S&P 500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 상황에서 후엔스팬이 캔들을 넘어섰어요. 그러나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아직 캔들 아래에 있습니다. 전고점을 아직 가진 않았죠. 피보나치 0.236은 돌파했습니다만 그러나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쌍봉이니까 쌍봉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항 7가지 말씀드렸죠.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그래서 쌍봉이라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풀 게 아니라 더더욱 산타 랠리에 대한 그냥 기대감만 가질 게 아니라 더더욱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연말 랠리 무조건적으로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늘 기회를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또 의리 종목이라고 해서 또 좋은 종목군들도 전문가님 주시고 계시고요. 또 매매 전략들에 관한 꿀팁들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특강을 하나하나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 방법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드 번호 있습니다. 참여 코드 꼭 입력하셔서 들어오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굉장히 성적표가 좋습니다. 또 전문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문가님들의 전문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전략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전략들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누려보실 수 있는 특권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할 텐데 시작하는 동안은 노란톡 고지 안내를 따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님 이야기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참여하시는지 화면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희 주식 키워드림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종이와 펜을 들고 전문가님 이야기 좀 경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전에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서 27거래일을 함께 했는데 59종목을 경락을 하고 그중에 사실 5종목 제외하고는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먼저 점검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제가 이제 9할 타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서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가능했던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가능할까? 그것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외우시다가 잠깐 멈칫거린 그 네. 스시, 네. 회인데 이게 제재수 기기 스시거든요. 네. 이 제재수 기기 스시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재수 기기 스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원칙이 없으면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해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앵커님? 항해를 할 때요. 네, 배에서 선장이 선장님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요. 네. 그리고 항해를 할 때 방향을 알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는 지도?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네. 예, 지도도 나침반? 중요하고 나침반이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나침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장 키를 잡고 있는 선장도 중요하고요. 그럼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제재수 기기 스시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제재수 기기 스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6개월 정도 방송을 쉬고 방송 복귀한 이래로 27거래를 맞아요. 종목 공략을 했어요. 59종목 공략을 했고 그중에서 5종목만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드리면 10개 종목 공략을 하면 하나만 이제 손실이라는 거죠. 그게 왜 가능했는지 그것은 이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그 거래일 동안에 5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갖고 또 25종목이 부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VI 이야,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이야. 그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제재수 기기 스시 외우세요.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그다음에 뭐죠? 스시은, 스시. 네. 스, 스, 케, 스케. 스케줄. 그렇죠. 네. 스케줄. 일정. 시는요. 시, 네. 시, 시나몬, 시나리오. 아, 네,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러셨을 거예요. 네, 일부러요. 아침에 네. 좀 웃음을 드리려고. 네. 이 스케줄 시나리오 일정 그리고 시나리오 전략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재료들을 수집하는지 그 재료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VI도 걸리고 상한가 가고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 위치와 끼부림이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기술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죠. 누적 수익은 697%, 와.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11.8%입니다. 야. 실제니까요. 확인하십시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제가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베팅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리뷰하기 전에. 그럼 뉴스 재료 같은 건 어떻게 수집하는가?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할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리뷰를 복습하는 시간이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몰랐던 것을 새로 알았다 하는 분도 계실 거니까 어떻게 뉴스나 재료들을 수집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관처럼
무슨 기업의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찾기 어렵잖아요. 기관들 초대해서 하는 맞아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뉴스나 재료를 수집할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시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입니다. 와. 예, 기업 공시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기업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이제 카인드와 다트 이 두 개거든요. 카인드가 기업 공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이트거든요. 그럼 기업 공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기업 공시를 확인하는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와, 예, 네. 카인드라는 sait입니다. 이 카인드라는 사이트 kind.krx.co.kr 여기 들어가면 기업들의 공시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유가증권, 코스닥 있겠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공시들을 보세요. 기업들이 어떤 내용들의 공시를 내놓는가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가증권 시장, 그다음 코스닥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다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IR 정보인데 기업들이 IR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 설명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내놓는 IR 자료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IR 자료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바로 한국 IR 협의회 그리고 IR 비즈니스 컨설팅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IR 협의회에서 IR 정보센터에 들어가고 그러면 IR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정 및 신청을 일정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재수 깊게 쓰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의 일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왜 IR을 하겠습니까? IR은 뭐죠? Information Rel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정보,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고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관들을 초대해서 먼저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기관들이 아는 정보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IR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IR 한다는 것은 회사가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회사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또 어떤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밝히는 건데 그것에 앞서서 IR 자료를 먼저 배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IR 자료를 어디서 보느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스케줄도 확인하시고 IR 자료도 여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한번 리뷰를 하자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새로 아시면 좋겠고요. IR 비즈니스 컨설팅 두 개 다 마찬가지니까요. 두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뉴스 리포트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 더벨은 기업의 매각, 합병, 전환사채, 우회상장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에 따끈따끈했던 매각과 관련된 기업은 한국인 컴퍼니였어요. 한국인 컴퍼니는 이미 제가 차트에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미 언급드렸어요. 언제냐면은 아마 한 달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토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키워드림에 제가 알려드릴 때 와. 그때 한국의 컴퍼니가 삼봉 자리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봉의 패턴을 보여드리면서 아직 여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시 더 넘었어요. 넘기는. 왜냐하면 매각 이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삼봉이라는 그 저항 자리까지 오지 않았으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더 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매각에 대한 이슈들 이런 이슈들은 바로 더벨 이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더벨 들어가시면 기업에 대한 매각 이슈,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M&A 관련된 거. 특히 M&A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그걸 참고하십시오. 맨 위에 뜬 게 또 한국의 컴퍼니가 떠 있잖아요. 이렇게 매각에 대한 이슈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한경, 매경증권 거기에 들어가면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물론 그것이 주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참고가 되죠. 증권사 리포트는 이 주식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20% 상승 또는 30%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재무가 좋아지고 있고 또 기업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있고 좋은 계약을 맺을 것 같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온단 말이죠. 그 전망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니까 이런 사이트들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섹터별이죠. 예, 섹터. 제가 좀 디테일해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죠. 네.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조금씩 좁혀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차근차근히 안내를 드리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각 기업들별로 전체 공시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카인드, 다트 이런 데서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좀 좁혀서 증권사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갖고 있다,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들어와서 어떤 섹터별로 볼 수 있는 거. 다양하게 있겠지만
반도체만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사이트는 디일렉이라는 사이트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IT 분야에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뉴스는 또 지디넷 코리아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만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데는 또 약업닷컴. 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런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죠. 좋은 정보죠, 여러분. 너무요. 예, 네. 반도체 집중, IT 네. 집중,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집중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유용한 정보, 이제 마켓픽 앤 파리 알다 이런 사이트도 참고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찌라시라는 거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긴급 뉴스, 속보 같은 거 그리고 빨리 알고 싶은데 어디서 알려주나? 마켓픽이라든지 빨리 알다. 빨리 이건 알다. 쉽죠? 네. 82알다.co.kr인데 여기 들어가면 뉴스에 대한 속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파리알다 사이트입니다. 파리알다 보면 여기 속보가 우와, 뜨죠, 이렇게. 네. 예, 속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야. 있습니다. 이 속보, 주식 속보가 막 떠요, 계속.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초가 매매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시초가 매매할 때 이런 속보 뉴스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그 속보 뉴스 뜨는 것들이 제가 검색식도 드렸잖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 수급이 들어오는데 속보 뉴스와 일치되더라.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기가 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보 사이트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유용하신가요? 네, 너무 유용해요. 네. 이게 무료인 거죠? 다 맞습니다. 전문가님? 예, 무료입니다. 와, 무료로 그게 볼 수 또 있는 거. 좋네요. 네. 그리고 각 기업의 이제 배당 처리됐죠? 맞아요. 예, 네. 이제 연말 올수록 어떤 기업에서 얼마큼의 배당을 주는지, 배당에 대한 거, 대차 거래 또는 보호예수, 이 보호예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느냐 이거를 미리 알면 좋잖아요. 3개월 묶였던 거, 6개월 묶였던 거, 1년 동안 보호예수 팔지 못하도록 묶였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에 대한 정보는 바로 세이브로 증권 포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개미들 더 이상 호구가 되지 맙시다. 맞아요. 예, 이런 걸 모르니까 이 보호에서 풀리는 게 언제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식을 사다 보니까 거기 그냥 뒤통수 딱 맞는 거거든요. 왜 보호에서 풀리는 날 주식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거 다 알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알고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럼 이 뉴스가 한편으로는 역이용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 꼭 참고하세요. 이 뉴스를 보낼 때에 바로 이런 거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이 풀리는 그때 호재성 뉴스를 띄우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물량을 던지기 위한 거죠. 이 속보가 나오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이면서 동시에 수급. 그래서 제가 수급에 대한 검색식을 여러분께 오픈한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자. 외국의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근데 뉴스를 띄우면서 매가 파는 경우 그때는 안 좋죠. 물량을 떠넘기는 거니까. 그 물량을 떠넘기고자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고 수익이 났는데 이걸 누군가 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많이 이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목을 포장해야 되죠. 이 기업을 포장해서 뉴스를 가공해야 되죠. 이 뉴스를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요. 뉴스에 내보낼 때. 그럼 돈이 들 만큼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물량을 넘기고 싶다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식을 띄우면서 개인들이 따라 붙을 때 그때 물량을 다 넘기고 유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기본적으로 뉴스와 재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미 지킴이에요. 저 주린이 지킴이, 개미 지킴이, 주린이 지킴이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investing.com. investing.com에서 미국 주식의 흐름, 미국 선물의 흐름, 또 코인의 흐름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달러 지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investing.co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나갑니다. 퀴즈. 자, 무엇을 보면 기업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시는 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노란톡방 입장 안 하셨으면 빨리 입장하셔서 정답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선물이 있나요?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 이 자료 드릴게요. 오, 진짜요? 네, 이 자료. 오. 그 정답을 입력하신 분들 제가 이 이거는 자료를 드리면 뭐가 좋냐면 앞에 뉴스 재료를 수집하는 방법들 착착착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확인해서 타이핑해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앞선 내용들은 영상으로 확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뉴스 재료로 수집할 수 있으니까.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빨리 입력하시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어떻게 자료를 드리는지 또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1번 find, 2번 kind, 3번 mind, 4번 bind.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빨리 노란 뚜껑 들어서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베팅 전략 한번 알아보겠는데 시간 내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장중 종가 베팅 전략은 제가 안내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시초가 매매 전략이 중요하니까 이걸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뉴스 재료 수집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뉴스 재료를 통해서 어떤 종목, 어떤 기업들의 기회가 있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시도 확인하고요. 기업 공시가 나왔네. 근데 물론 공시를 미리 알면 좋지만 미리 알지 않아도 이미 나온 공시를 통해서 사후에 분석해도 좋은 그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를 미리 알면 좋을 텐데 공시를 놓쳤네. 그런데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 반응이 없네. 이건 너무 호재성 공시인데 그걸 보고서 뒤늦게 따라붙어도 되는 거니까 공시 확인. 그래서 공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IR 자료는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렸어요. IR 자료 확인하고 꼼꼼히 분석하세요. 기업이 이렇게 내용들을 갖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가려는 방향이 있구나. IR 자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확인하시고 그다음 섹터별로 반도체, IT, 그다음 제약바이오 이렇게 섹터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속보가 나오는데 속보에서 당일 하루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들이 지속성이 있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조금씩 키우시면 돼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안목이 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초가 매매는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지 그리고 상승할 때에 이 상승 패턴이 지속될 것인지 또 그 하루로 끝날 것인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수익률을 공개했던 것은 그 시초가에 수익률이 달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또 적절한 타점을 매도하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장전의 준비가 필요하죠. 앞서 알려드렸던 것은 뉴스와 재료를 수집해서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은 무엇이냐면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른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지금 시초가 매매 전략은 기술적인 것.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은 펀더멘털적인 것. 이걸 구분하세요. 아시겠죠? 펀더멘털, 테크니컬.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펀더멘털은 바로 그런 뉴스 재료들 소개되는 재료들을 통해서 기업의 내용들, 담고 있는 그 어떤 이벤트들, 그리고 어떤 속보의 참신함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은 부족하고 이제 기술적인 것까지 함께 보자. 장전 준비. 자, 시간의 등락률 체크, 특히 거래대금. 그리고 시간의 상승 종목 중에서 저항대 가까운 종목 선별. 이것은 내자로 줄일 수 있는데 앵커님 누로 시작됩니다. 노자답법. 맞습니다. 네. 앵커님 정말 이 티키타카 기가 막히죠. 네. 누자답법. 자, 누자답법은 뭐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자, 누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저항대 가까운 종목입니다. 제가 이게 정말 저만의 특화된 노하우예요. 맞아요. 예,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항대를 체크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가 붙고 거래량이 느는데 거래량이 급증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붙는데 저항대까지의 공간이 있다. 그럴 때 확인하고 눌림목 지지받을 때 그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크게 발생합니다. 당일에도 때로는 10%, 20% 수익이 탁 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법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주로 단타 잘 안 하는데 거기서 단타의 승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뭐 스윙이라든지 매집이라든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큰 수익 내는 그런 전략을 펴기도 하는데 그러나 제가 단타를 잘 한다는 것 역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자답법 기법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니어 그리고 컵앤들 패턴 이런 것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목별 투자자 체크, 외은 기관 수급 중요하다고 했죠. 당일로 끝나느냐, 또 상승의 지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려도 괜찮은 거 이런 거거든요. 저라고 뭐 물리지 않겠습니까? 다 물려요. 때로는 물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을 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물렸습니다. 그렇게 하죠. 물렸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다음에 다시 탈출했습니다. 이 탈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수급에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도 물립니다. 근데 물리지만 이들의 장점은 뭐예요? 물리지만 다시 저가에서 사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급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거기다가
요즘은 뭐죠?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들의 무기는 하나를 잃은 거예요. 주가를 더 하락시켜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공매도가 금지됐으니 그 주식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올리려면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가에 사서 결국은 평단가를 낮추고 올리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수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외국인계 기관의 수급주를 오픈하는 거예요. 수급주 검색식을 이따가 공개할 테니까 네. 자 집중하십시오. 네. 자,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계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야. 네. 보여요? 누워 계시는 분? 네. 안 그래요. 계속 누워 계시면 안 드립니다. 자, 수급 및 급등 패턴 조건 검색 시기거든요. 시에서 기억자 붙이면 됩니다. 검색 식을 미리 준비하는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예상 체결 등락률. 시간의 등락률, 예상 체결 등락률 두 개가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시간의 등락률 순위는 키움증권의 영문 기준으로는 코드번호 1304예요. 여러분 증권사가 다르다면 그냥 시간의 단일가 순위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와요.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지금 표시를 한 거. 거래 대금이 적은 것은 그냥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보냈다? 조심스럽습니다. 거래 대금 적게 상한가 보내는 종목들 조심하세요.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건 검색식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주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검색식이 굉장히 많아요. 왼쪽에 보시면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 쭉 보시면 제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이틀입니다. 제가 원하는 종목들을 찾아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검색식은 많습니다. 이렇게 뭐 VA 관련주, 쌍바닥, 뭐 신저가 패턴, 일목정배열, 재무성장 2차 상승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일봉, 주봉, 아래꼬리 이것은 언제 쓰냐면 종가 베팅할 때 쓰는 거거든요. 종가 베팅 필요한 검색식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본적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주 검색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수급이 들어오려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A, B, C는 외국인, D, F는 기관의 항목입니다. 자, 외국인이 5일 동안에 누적해서 얼마를 사는지 10억 이상으로 표시하면 되니까요. 이건 찾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5일 중에 외국인이 4일 순매수를 했는지 최소 순매수량은 1000주가 넘는지 순매수를 계속하는 패턴. 그다음에 어제보다는 오늘 이렇게 순매수가 늘어야 되겠죠. 거래량이 더 는 거예요. 네.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래량이 느는 패턴. 이 A, B, C가 반복되는 게 DEF거든요. DEF는 기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DEF로 바꿔서 기관, DEF 똑같이 기관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수가 더 많아지는 패턴 DEF. 그다음에 G는 평균 거래대금, 5일 동안 평균 거래대금이 30억 이상 되는 거. 30억 이상에서 맥시멈 표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캔들 연속에서 양봉이 발생하는지. 이 양봉 발생한다는 것은 어제 양봉, 오늘 양봉, 계속 연속적으로 양봉이 발생하는 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외국인 기관이 당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계속 사는, 연속적으로 사는 패턴을 보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주 이 검색식 괜찮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나 이렇게 줘도 못 만들겠어요. 모르겠다. 어떻게 하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요. 제가 네. 또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상 체결 등락률. 이것은 장 전에요. 장 전에 얼마에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0183, 코드번호 0183. 다른 증권사는 예상 체결 등락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장전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장전에 뭐 5%, 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 그럼 이런 종목들과 또 시간에서 올랐던 종목들과 함께 묶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등락률 봤을 때, 이 종목도 괜찮겠더라. 시간 외에서 거래 대금이 붙고 상승하겠더라.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앞서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확인하라는 제가 뉴스 재료 수집 방법 알려드렸죠. 네. 그런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또는 그 각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정보라든지 IR 정보라든지 공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했는데 그 종목 좋아 보였어. 근데 그 종목들이 공교롭게 또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상승하겠구나. 너무 상승하면 곤란하니까 3에서 5% 상승하면 괜찮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하면서 더 치고 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 예상 체결 등락률에서 뭐 1%, 2% 이렇게 상승해 보이는 그런 종목들보다 3에서 5%가 사실 좀 좋습니다. 적당한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어느 정도 이제 매기가 있어요. 있는데 적당히 갭을 띄우면서 더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상승률이 10%고 또 예상치 같은 경우도 높은데 그런 종목들을 보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어요. 시간에서 올렸다가 그때부터 출발해서 확 누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낭패를 겪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적당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누자답법, 누울 자리가 있고 저항자리 가까우면서 매기가 적당히 붙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을 또 제가 힌트를 드릴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개장 후 10분이에요. 개장 전에는 이제 펀더멘털, 그다음에 테크니컬 이런 거를 판단해서 종목들을 선별했어요.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거래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거래량을 체크하는데 개장 후에 직관이 필요한데 개장 딱 됐을 개장 후에 1분 동안의 흐름을 빨리 판단하는데요. 그 안에서 거래량이 빨리빨리 느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1분 동안에 1%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 거래량은 좀 많은 거예요. 앵커님께서도 많다고 동의해 네, 주셨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1분의 1%는요. 60분, 1시간에 60%고 6시간으로 따지면 360%예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로 360%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뜨냐면 이 왼쪽에 이제 주식창에서 보게 되면 왼쪽 여기 거래량이 뜨는 거예요. 여기 뜹니다. 아시겠죠? 왼쪽 상단에 떠요. 이게 전일 대비로 뜨는 거니까 이게 100% 미만인 경우는 어제보다는 활발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1분 동안에 여기 뜨는 게 1분 만에 1% 뜬다 생각해 보세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분의 1%, 때론 어떤 종목은 막 10% 이상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10%, 15%, 20% 오르는 게 아니라 3에서 5% 적당한 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하면 아, 이거 괜찮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래량을 보이면서 오른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마구 막 사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것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거래가 늘면서. 이게 좋다니까요. 적당히 샀다가 또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적당한 거래량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패턴이에요. 그 당일날에. 근데 갑자기 위로 치솟잖아요. 그건 조심스러워요. 그건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지? 그러면 물량을 던지기 위한, 여러분들께 물량을 던지기 위한 시도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색식 제가 드렸죠. 수급 종목,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수급 대장주가 되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종목이 들어오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던 검색시계에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막 들어와요. 그 검색기에. 그럼 그런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아,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게 바로 이틀 동안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니까 괜찮죠. 이틀 동안에 하루 당일만의 수급이 아니니까 이틀 동안의 수급 괜찮고 거기다가 누자답법으로 저항대가 가깝고 거래가 활발하면서 펀더멘털, 테크니컬 다 좋다. 그러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타율이 9할인 거예요. 이렇게 잡으니까. 이런 확률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섹터 그룹별 등락률 체크.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섹터 그룹별로 할 때 섹터만 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섹터만 치면 인포스터 섹터 그룹별 나오죠. 이렇게 보면서 어떤 섹터가 오른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섹터별로 오르는 것을 등락률을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섹터별로 이렇게 여기서 등락률이 장 초반 10분 동안에 그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섹터가 움직일 때 제가 금요일 날 EV 첨단 소재를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중에는 17% 올랐어요. 종가로는 5% 마감으로 끝났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이날 리튬 관련 종목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또는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EV가 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섹터 아래 들어있는 종목들을요.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어떤 섹터? 그러면 추추추추 나와야 돼요. 아, 리튬은 이거. 2차 전지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면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모아두시면 좋아요. 종목들을 모아두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늦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이 15% 20% 가는데 이 종목이 그 정도 안 오르고 겨우 3%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잡았냐? 바로 이런 자리에서 잡은 거예요. 와. 예. 그리고 매도는 여기서 한 거죠. 와. 실질적인 겁니다. 노란톱밥 계신 분은 아시잖아요. 와. 제가 어디서 공략 안내드렸고 어디서 수익 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했는지 제가 바로 섹터 그룹별 등락률을 보고 이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들은 다 가는데 왜 이 종목이 못 갈까? 그러면 그 종목을 보고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상승 지속성 이것은 내가 봤던 그 섹터의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5 내지 10% 오르다가 갑자기 막 15, 20%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체크하시고 섹터가 전체별적으로 같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는 건데 이 섹터와 상관없이 단일 종목으로 오르는 경우, 개별 종목 속성상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리튬 관련 주가 안 오르는데 왜 이 종목만 오를까? 그럴 때는 의심하시라니까요. 예, 그럴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섹터 안에 들어온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이 중요하고 섹터 안에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리튬 관련했을 때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워스,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빨리 체크하는 하이드로 리튬이 이렇게 올랐고 리튬 포워스는 이렇게 올랐고 근데 EV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한 거고 거기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패턴 어떤 걸 봤냐면 일봉 상황에서 누자답벗을 보는 거예요. 야, 누울 자리가 있을까? 일봉을 쭉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61선까지도 오지 않았고 구름층까지도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확인됐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주가의 저항대를 보고서 저항대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항대까지 올 가능성을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EV 첨단 소재가 이 정도 있었다고 봅시다. 구름층 상단까지 가까운.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공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조심스럽죠. 이 공간이 3%, 5%인데 빠르게 움직일 때 금방 도달할 것 같아요. 그때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누자답벗에서 너무 공간이 적을 때는 낭패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조금 1% 먹는 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게 만약에 여기 클라우드를 다 채워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이 누자답벗에서 저항대 도달해버리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미리 체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량 그냥 다 받아주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잖아요. 미리 체크해둔 저항대 5% 전후 간격을 체크한다. 그래서 매도 전략을 중장기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그게 클라우드거든요. 클라우드 니어, 그리고 커브앤들 패턴에서 이렇게 컵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드는 패턴에서의 상단이 걸릴 수 있는 저항까지의 공간. 그게 5% 전후한 그런 상승 공간이 있을 때는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5%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이거 큰가요, 적은가요? 크죠. 그죠? 네. 하루에 5% 하루 수익은 동안. 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종목당 평균 수익률 얼마라고요? 9할이시니까. 네, 9할이니까 네. 11%. 네. 그 정도 내고 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추세선 쌍봉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당일날 대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장 후에 10분 추가,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체결 강도, 당일 주요 거래원, 대량 체결, 거래량 급증. 이 기본 패턴이니까 여러분 HTS 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체결 강도 추이, 코드 번호 0190입니다. 체결 분석. 여러분 증권사 HTS에서 체결 분석 이렇게 입력하면 나오겠죠. 체결 강도 추이에서 매수 건수가 매도 건수보다 많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매수 건수가 많은 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 표시가 되니까 매수 건수가 많은 것. 그게 체결 강도가 당연히 높겠죠. 체결 강도가 높은 것은 바로 매수 건수가 매도 건수보다 많은 데 비밀이 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증권사별 매매 동향에서 코드번호 0254인데요. 우리가 보는 HTS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하는 게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자, 매도 상위, 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 거래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5개 증권사밖에 안 보여요. 근데 때로는 나는 그 밑에 있는 6위, 7위, 8위 있는 걸 보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있는 창구가 5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바로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코드번호 이겁니다. 0254. 네, 0254를 하게 되면 상위 5위에서 5위 내에서 이탈했던 증권사들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거래원을 추적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떤 증권사가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매수 상위에 있는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증권사들 있잖아요. 미래라든지 한국투자, 키움, 신한, KB, 삼성 이런 증권사들은 대량으로 사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자동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 있고 프로그램 매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증권사가 중소형 증권사가 이렇게 상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6위라든지 7위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증권사가 어떤 종목을 계속 매집한다. 이런 거 증권사 추적할 때 좋은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상위에 5위밖에 안 보이니까 디폴트는. 근데 6, 7, 8위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바로 0254
이거를 입력하면 된다라는 걸 참고해 주십시오. 고수들이 들으셨으면 아마 무릎을 쳤을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고수들. 5위까지만 알고 있었던 고수들은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 땡큐 한번 남겨주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 네. 그다음 체결 분석에서 아까 0199 같은 코드인데 지금 다른 것은 이제 어떤 걸 체크하냐. 1억 원 이상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수 건수가 매도 건수보다 많은 것이 체결 강도가 높다 그랬죠. 그런데 건별로 1억 원 이상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건수가 뭐라고요? 1억 원 이상 한 번에.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할 수 있나요? 개인이 주로 못하죠. 한 번에 여러분 개인이 한 종목에서 한 번에 1억 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면 1억 원이 산다는 건 뭐예요? 매수 건수를 그냥 258억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대량 체결 상의를 통해서 1억 원 이상 매수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정말 큰 거니까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 거래량 급증은 0168입니다. 코드 0168. 다른 증권사는 그냥 거래량 급증 치면 되고요. 급증률이 2000%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2000%, 5000%, 뭐 10,000% 이런 거 나오는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기껏 주가가 5% 오르고 있다? 그러면 기회죠. 이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거래량 급증. 그리고 기타, 뭐 아까 말씀드렸죠. 속보 뉴스는 어떻게 하라는 거 말씀드렸고 일정 어디서 본다고 말씀드렸죠. IR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대금 상위 전일 대비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거래대금은 0186, 거래량 급증은 0168, 거래대금 상위는 0186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50억 원 이상 체크하시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상따 할 때 0181 코드 입력하시고요. 상따 상한가에 이미 도달한 종목 중에서 또 상한가가 풀리는 종목이 또 다음 날 오를 수 있으니까 상따 전략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0181. 0181에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체크할 수 있다. 그 상따 전략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은 제가 다음번에 강의해 드릴게요. 네. 필요하겠죠. 상따 전략, 상한가 따라잡겠는데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비법 그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있을까요? 있네요. 자, 또 퀴즈가 있습니다. 네. 자, 아침 8시 50분에 무엇을 보면 섹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번 관심 종목, 2번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3번 신용대출, 4번 미국 주식.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줄까 말까? 줘야죠. 산타랠리 나올까 말까? 이 썰매가 달릴까 말까? 줄까 말까? 그건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안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드릴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서둘러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야지 전문가님의 조건 검색식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주식시장에서 큰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 히든 종목까지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키워드림 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전문가님의 특강을 좀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들의 전문가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명강의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저희가 체크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주식 키워드림 오늘은요. 시장은 정보가 핵심이다. 그리고 재료를 수집해라라는 그런 명언과 함께 관련한 사이트들까지도 직접 기재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자료집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별 매매와 또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방법들까지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차트 비법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또 주말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주식 키워드림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